그 남자는 평생 바보인 척 살았습니다. 힘이 세다는 것을 들키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거운 짐을 들 때도 모른 척했고 마을 사람들이 놀려도 해 웃기만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개를 숙이고 참기만 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남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드는 황소를 맨손으로 잡아 하늘 높이 던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충청도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숨기며 평생을 바보처럼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났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깊은 산골에 석굴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뒤로는 첩첩이 쌓인 험한 산이 병풍처럼 솟아 있었고 마을 앞으로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맑은 개울이 졸졸 흘렀습니다. 20가구 남짓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마을로 들어가려면 고개를 3개나 넘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외진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산비탈에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해다 팔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인심은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 마을에 돌쇠라는 이름을 가진 사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30이 갓 넘었는데 키가 6척이 넘고 어깨가 떡 벌어진 것이 보기에는 영락없는 장사처럼 생겼습니다. 팔뚝은 웬만한 사람의 허벅지만 했고 손은 부채만 했고 다리는 기둥같이 굵었습니다. 그런 덩치를 가지고 있으니 누가 봐도 힘이 장사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힘도 없고 머리도 나쁜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돌쇠는 정말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른 남정네들이 가뿐히 들어 올리는 곡식 가마니도 돌쇠는 끙끙거리며 겨우 들었습니다. 나무를 해와도 남들의 절반밖에 못 해왔습니다. 밭을 갈아도 느리고 물을 길어도 굼뜨고 무슨 일을 해도 어설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보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렇게 덩치만 큰 놈이 힘은 송아지만도 못하니 팔자가 기구하다고 저러다 장가도 못 가고 늙어 죽겠다고 지나가면서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들도 돌쇠를 놀렸습니다. 바보 돌쇠, 힘없는 돌쇠, 멍청한 돌쇠. 돌쇠는 그런 놀림을 받아도 그저 해 웃기만 했습니다.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욱 돌쇠를 얕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돌쇠에게 절대로 힘을 쓰지 말라고 어려서부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돌쇠가 젖먹이 때부터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매일같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습니다. 돌쇠야, 힘을 쓰면 안 된다. 내가 힘이 센 것을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들키면 죽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힘을 숨기고 바보인 척해야 한다. 어머니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당부하곤 했습니다. 돌쇠는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면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간곡하게 부탁하니 이유는 몰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쇠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돌쇠는 힘이 셌습니다. 그것도 보통 힘이 아니었습니다. 천하장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마어마한 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혼자 있을 때 몰래 시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 사람 키보다 큰 커다란 바위를 두 손으로 가뿐히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 자란 황소를 한 손으로 밀어서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굵은 나무도 맨손으로 쩍쩍 쪼갤 수 있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말보다 빨랐습니다. 타고난 장사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그 힘을 평생 한 번도 남들 앞에서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대로 바보인 척 힘없는 척 굼뜬 척 살았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돌쇠의 아버지는 돌쇠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죽었으니 돌쇠는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보면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말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죽었냐고 물어보면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 아버지도 힘이 셌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 실수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버지도 힘이 셌다. 이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다. 그래서 죽었다. 그 말을 듣고 돌쇠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힘이 세서 죽었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힘이 세면 좋은 것 아닌가? 왜 죽는단 말인가? 돌쇠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돌쇠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힘이 세면 죽는구나. 아버지처럼 죽는구나. 절대 들키면 안 되는구나. 세월이 흘러 돌쇠가 32살이 되던 해봄, 드디어 돌쇠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다들 놀랐습니다. 바보 돌쇠에게 장가를 보내려는 집이 있다니. 세상에 그런 집도 있나. 상대는 옆 마을에서 온 순이라는 처녀였습니다. 순이는 얼굴이 빼어나게 예쁘지는 않았지만 눈매가 순하고 입가에 웃음이 늘 머금어져 있어 보기 좋은 인상이었습니다. 마음씨가 곱고 손재주가 좋고 부지런한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순이에게도 남모를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려서 열병을 심하게 앓은 후로 한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보다 짧아서 걸을 때마다 절뚝거렸습니다. 그래서 25이 넘도록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리 저는 처녀를 누가 데려가겠느냐고 저 처녀는 평생 노처녀로 살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순이네 부모는 딸의 혼처를 찾느라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중매쟁이가 두 집을 이어주었습니다. 바보 총각과 절름발이 처녀 둘 다 흠이 있으니 서로 잘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신랑감과 신부감이니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잘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돌쇠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속이 상했습니다. 내 아들이 바보가 아닌데 천하장사인데 이런 혼사라니.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비밀을 지키려면 바보로 알려진 아들에게 좋은 혼처가 올 리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승낙했습니다. 순이네 집에서도 승낙했습니다. 딸이 시집이라도 갈 수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봄날에 혼례를 올리고 순이가 시집을 왔습니다. 첫날 밤 순이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바보라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데 힘도 없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평생 고생문이 열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함께 살아보니 돌쇠는 생각과 달랐습니다.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말도 잘 알아들었고 눈치도 있었고 무엇보다 다정했습니다.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말투도 부드럽고 행동도 조심스럽고 아내를 아끼는 마음이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의아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보라고? 어디가 바보야? 머리도 좋고 마음도 좋은데? 다만 힘이 없고 굼든 것은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순이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오면 돌쇠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뗄나무를 등에 지고 오면 돌쇠는 보고도 못 본 척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하는데도 남편은 모른 척했습니다. 순이는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힘든 것도 모르나. 그러나 곧 체념했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탓해서 뭐하나. 없는 힘을 어떻게 내라고. 그냥 내가 하면 되지. 순이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물을 깃고 밭을 갈고 나무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남편이 해야 할 일까지 아내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서울이십니까? 부산이십니까? 대구나 광주십니까? 경상도십니까? 전라도십니까? 충청도십니까? 아니면 강원도나 제주도십니까? 도시에 사십니까? 시골 마을에 사십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늘 하루 좋은 기운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무료인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돈 안 드는 거 아시죠?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구독하시면 몸이 건강해지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들 합니다. 저도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좋은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혼인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깊은 밤 순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옆을 보니 남편이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일어나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이 휘영청 밝은 밤이었습니다.
마당을 보니 돌쇠가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눈을 비볐습니다. 내가 잘못 보고 있나? 꿈인가? 돌쇠가 마당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맷돌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볍게 마치 깃털을 드는 것처럼. 그 맷돌은 장정 넷이 달라붙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한 손으로 들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맷돌을 들었다 놨다 하며 무슨 운동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팔 근육이 달빛 아래서 울룩불룩 움직였습니다. 순이는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저게 뭐야? 우리 남편이 맞아? 힘이 없다며? 바보라며? 그런데 저게 뭐야? 순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보았습니다. 남편이 맷돌을 한 손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그때 돌쇠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이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돌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맷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이에게 달려왔습니다. 다급한 얼굴이었습니다. 당신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야, 알았지? 제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제발. 순이는 무서웠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 안 할게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말 안 할게요. 약속할게요.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소 당신. 제발 비밀로 해주오. 나중에 다 설명해 줄 테니. 순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힘이 없는 척했다니. 바보인 척했다니. 왜? 대체 왜? 무슨 사연이 있길래 평생을 숨기고 사는 거야? 다음 날부터 순이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힘없는 척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면 끙끙거리고 일을 하면 굼뜨고 마을 사람들이 놀리면 해에 웃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이제 알았습니다. 저게 연기라는 것을. 남편이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보니 남편이 측은해졌습니다. 대체 왜 저러고 사는 걸까? 얼마나 힘들까? 평생을 숨기며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느 날 밤 순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만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왜 힘이 센 것을 숨기는 거예요? 힘이 세면 좋은 거 아니에요? 왜 바보인 척하고 살아요? 돌쇠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말해도 될까 말하면 안 될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 힘이 센 것을 들키면 죽는다고. 아버지도 힘이 세서 죽었다고. 그래서 평생 숨기고 살았어. 어머니의 유언 같은 거야. 절대 힘을 쓰지 말라고, 바보인 척 살라고. 그래야 산다고. 순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세면 좋은 것 아니에요? 일도 잘하고 돈도 잘 벌 수 있잖아요. 왜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자세히는 몰라.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하셔. 물어보면 그냥 우시기만 하셔. 다만 아버지가 힘이 세서 죽었다는 것, 그래서 나도 숨겨야 한다는 것, 그것만 알아. 순이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끔찍한 사연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의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힘없는 척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것은 순이가 들었습니다. 힘든 일은 순이가 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해도 남편 대신 일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저 불쌍한 것 절름발이인데 바보 남편 만나서 고생이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 고생을 하나. 순이는 그런 말을 들어도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남편 착해요. 다정해요. 저한테 잘해줘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세월이 흘러 혼이 난 지 2년째 되던 해 순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돌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밤마다 아내 배에 귀를 대고 아이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아가야, 아가야, 건강하게 나와라. 아비가 기다리고 있다. 시어머니도 기뻐했습니다. 손주가 생기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10달이 차서 순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울음소리가 우렁찼습니다.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돌쇠는 아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시어머니도 울었습니다. 손자다, 내 손자다. 아이의 이름은 복동이라 지었습니다. 복을 받은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집안에 복을 가져온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동이도 힘이 셌습니다.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기어 다니면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돌도 들고 나무토막도 들고 심지어 작은 솥도 들었습니다. 3살 때는 이미 동네 형들보다 힘이 셌습니다. 5살 때는 어른도 힘으로 이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씨름을 하면 어른을 번쩍 들어 넘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도 힘이 세면 안 되는데 아비처럼 숨겨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복동이에게도 당부했습니다. 복동아, 힘을 쓰면 안 된다. 힘이 센 것을 들키면 안 된다. 남들 앞에서는 약한 척해야 한다. 복동이는 어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복동이도 아버지처럼 힘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복동이가 5살이 되던 해봄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민대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큰 죄를 지어 귀양을 갔다가 풀려난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돈이 많고 하인을 많이 거느리고 성격이 포악하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민대감은 마을 근처 가장 좋은 터에 커다란 기와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밭도 사들이고 산도 사들이고 마을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민대감은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은근슬쩍, 나중에는 대놓고 땅을 빌려주고 터무니없는 소장료를 받았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을 수 없는 이자를 붙였습니다.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았습니다. 몇 년 사이에 마을 사람들의 땅 절반 이상이 민대감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대감은 관아와도 연줄이 있었습니다. 관아의 아전들에게 뇌물을 바쳐 소나기에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발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발한 사람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돌쇠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에 걸렸을 때 약값이 필요해서 민대감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대감만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물론 터무니없는 이자를 붙여서. 돌쇠는 열심히 일해서 갚으려 했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년 만에 원금의 3배가 되었습니다. 결국 밭을 빼앗겼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밭을 민대감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돌쇠는 분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민대감을 한 대만 쳐도 저 놈은 죽을 것입니다. 내 힘이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힘을 쓰면 안 된다, 들키면 안 된다. 어머니의 당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가 힘이 세서 죽었다는 말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민대감은 돌쇠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놈이 바보 돌쇠냐? 마을에서 제일 힘없고 멍청하다는 놈. 덩치는 큰데 쓸모없는 놈이군. 민대감은 돌쇠를 종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빚을 빌미로 무료 노동을 시켰습니다. 돌쇠야, 이것 해라. 돌쇠야, 저것 해라. 돌쇠야, 이것 옮겨라. 돌쇠야, 저것 들어라. 돌쇠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굼뜨게 힘없게 바보처럼. 민대감은 돌쇠가 느리다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맞으면서도 참았습니다. 분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끝까지 참았습니다. 순이는 남편이 맞고 오는 것을 보며 울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울었습니다. 여보, 왜 맞고만 있어요? 한 대만 쳐도 저런 놈은 날아갈 텐데. 왜 참아요? 왜 당하기만 해요?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힘을 쓰면 안 돼. 들키면 끝이야. 어머니가 그러셨어. 힘을 쓰면 죽는다고. 아버지처럼 죽는다고. 순이는 답답했습니다. 대체 왜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숨겨야 해요? 대체 시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냥 차마 나를 믿어. 언젠가 다 괜찮아질 거야. 시어머니의 병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돈은 이미 다 썼습니다. 밭도 빼앗겼습니다. 이제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야, 가까이 와라. 내가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왜 내가 너한테 힘을 숨기라고 했는지 이제 말해줄 때가 되었구나. 돌쇠는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물어보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천하장사였다. 이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힘이었다. 바위를 부술 수 있는 힘이었다. 그런데 그 힘 때문에 죽었다. 시어머니는 35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돌쇠 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힘이 장사였습니다. 10살 때 황소를 들어 올렸고 15살 때 집채만 한 바위를 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기해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장사가 났다고. 그런데 소문이 퍼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 고을을 다스리던 탕관오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민자수라 했는데 욕심이 끝이 없는 자였습니다. 민자수는 돌쇠 아버지의 힘을 탐냈습니다. 저런 장사를 내 수하로 삼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자수는 돌쇠 아버지를 자기 집 하인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돌쇠 아버지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요 남의 종이 될 수 없소. 민자수는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내 명을 거역해? 민자수는 하인들을 보내 돌쇠 아버지를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돌쇠 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면 사람이 다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람을 해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쇠 아버지는 민자수의 집에서 종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고 집을 짓고 밭을 갈고 산을 깎았습니다. 사람 10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 했습니다. 그래도 민자수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돌쇠 아버지를 학대했습니다. 때리고 굶기고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짐승만도 못하게 대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돌쇠 아버지가 참다 못해 저항했습니다. 민자수가 또 때리려 하자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밀쳤습니다. 그냥 살짝 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너무 셌습니다. 민자수가 날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목이 부러졌습니다. 민자수의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종놈이 주인을 죽였다고 역적이라고 천인공노할 죄라고 관아에 고발했습니다. 그 시대에 종이 주인을 해치면 사형이었습니다. 변명은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종이 주인을 해친 것은 죽을 죄였습니다. 돌쇠 아버지는 잡혀가서 처형당했습니다. 형장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그때 돌쇠 어머니는 돌쇠를 뱃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는 것을 눈앞에서 봐야 했습니다. 억울하게 분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힘을 숨기라고 한 것이다. 힘이 센 것이 알려지면 또 누군가가 너를 탐낼 것이다. 그리고 너도 아버지처럼 억울하게 죽을 것이다. 그러니 절대 힘을 쓰지 마라. 바보처럼 살아라. 힘없는 척 살아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내 아내와 자식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민대가 믿지? 저놈이 바로 민자수의 아들이야.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야. 돌쇠는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민대감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라니. 그 원수의 아들에게 지금 밭을 빼앗기고 종처럼 부림을 당하고 맞고 있다니. 시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돌쇠야, 복수하려 하지 마라. 복수하면 너도 아버지처럼 된다. 양반을 해치면 죽는다. 아무리 억울해도 참아라. 내가 살아야 내 아내와 자식이 산다. 제발 약속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힘을 쓰지 않겠다고. 평생 숨기고 살겠다고.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어머니. 약속합니다. 힘을 쓰지 않겠습니다. 평생 숨기고 살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품고 살았던 비밀을 아들에게 전하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돌쇠는 어머니를 산에 묻었습니다. 아버지 무덤 옆에 나란히 묻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민대감이 찾아왔습니다. 야, 돌쇠. 장례 끝나면 바로 와라. 일이 밀렸다.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대감은 화가 났습니다. 이 바보가 대답을 안 해? 민대감이 돌쇠를 발로 찼습니다. 돌쇠는 맞고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달려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순이는 민대감을 노려보았습니다. 분노로 눈이 이글거렸습니다. 상중인 사람을 왜 때려요?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조문도 못하게 하다니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대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절름발 인연이 말이 많군. 닥치고 물러서 있어. 순이는 분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민대감에게 대들면 더 큰 화를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도 돌쇠는 민대감의 집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민대감은 돌쇠를 더욱 혹사시켰습니다. 마치 돌쇠가 반항한 것에 대한 보복처럼 일을 더 많이 시키고 더 자주 때리고 더 심하게 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민대감의 집에서 큰 잔치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민대감의 생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강제로 동원되어 잔치 준비를 했습니다. 돌쇠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려고 민대감의 집에 왔습니다. 복동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잔치 준비로 바쁜 마당에서 갑자기 비명이 터졌습니다. 소가 미쳤다. 황소가 날뛴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큰 황소 한 마리가 우리를 부수고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황소를 때려서 성질이 난 것이었습니다. 황소는 눈이 뒤집혀 닥치는 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이와 복동이가 그 황소 앞에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순이는 다리가 불편해서 빨리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복동이도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황소가 두 사람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돌쇠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보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머뭇거리면 아내와 아들이 죽을 것이었습니다. 황소의 뿔에 받치면 사람은 죽습니다. 돌쇠는 달렸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힘을 터뜨렸습니다. 바람보다 빠르게 달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순식간에 마당을 가로질러 황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돌진해 오는 황소의 뿔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황소가 멈췄습니다. 수백 끈짜리 거대한 황소가 미친 듯이 달려오던 황소가 돌쇠의 두 손에 막혀 꼼짝도 못했습니다. 황소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돌쇠가 두 발로 땅을 딛고 버티자 황소는 털끝만큼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황소를 들어 올렸습니다. 수백 끈짜리 황소를 양손으로 번쩍 들어 올려 옆으로 내던졌습니다. 황소가 공중을 날아 땅바닥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황소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절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보 돌쇠가, 힘도 없는 바보 돌쇠가 미친 황소를 맨손으로 잡아 던졌습니다. 민대감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탐욕으로 빛났습니다. 순이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복동이도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돌쇠는 아내와 아들에게 달려가 껴안았습니다. 다쳤어? 괜찮아?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당신이 살려줬어요. 그러나 둘 다 알았습니다. 이제 비밀은 끝났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봤다는 것을, 수십 명의 눈앞에서 힘을 드러냈다는 것을.
이제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민대감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돌쇠, 내가 이렇게 힘이 셌구나. 30년 동안 숨기고 있었어? 대단하군. 참 대단해. 바보인 척하면서 평생을 속였군.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대감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내 호위무사로 일해라. 월급을 넉넉히 주마. 좋은 집도 주고 밭도 돌려주마. 어때, 나쁘지 않지?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민대감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거절하는 거야? 내 말을 거역하는 거야?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의 손을 잡고 복동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대감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두고 보자. 내가 끝까지 거부할 수 있나 보자. 그날 밤 돌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힘을 썼습니다. 들켰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순이가 나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당신은 잘했어요.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민대감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민대감이 바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라고. 순이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민대감이요? 돌쇠는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힘을 숨겨야 했는지, 민대감이 누구인지.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 살았군요. 여보, 미안해요. 저는 모르고 왜 참느냐고만 했어요. 돌쇠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나도 말을 못했으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마을에 계속 있어야 할지 떠나야 할지, 민대감이 가만두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다음 날부터 민대감의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집요한 압박이. 먼저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돌쇠 가족을 왕따시켰습니다. 돌쇠와 어울리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돌쇠 가족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도 안 받고 말도 안 걸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돌쇠 가족은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돌쇠가 품팔이를 하려 해도 아무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민대감이 뒤에서 손을 쓴 것이었습니다. 순이가 삿바느질을 하려 해도 아무도 일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돌쇠네 가족은 점점 굶주리기 시작했습니다. 민대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때, 생각이 바뀌었나? 내 밑에서 일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왜 고집을 부려? 내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다니.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아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싫습니다. 당신 밑에서 일하느니 굶어 죽겠습니다. 민대감은 비웃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 후회하게 해주마. 민대감은 더욱 가혹하게 압박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몰래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식구들은 겨우 빠져나왔지만 집은 홀랑 타버렸습니다. 가진 것도 다 탔습니다. 옷가지도 양식도 세간살이도 다 재가 되었습니다. 돌쇠의 가족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집터 앞에서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마을을 떠나요. 여기 있으면 다 죽어요. 다른 곳으로 가서 새로 시작해요.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떠나자. 여기 있으면 안 되겠어. 가족은 남은 것을 챙겼습니다.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불에 타다 남은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떠나려는 날 아침 민대감의 하인들이 마을 어귀를 막았습니다. 20여 명의 장정들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민대감님 허락 없이는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어. 민대감님께서 부르신다. 따라와. 돌쇠는 거부했습니다. 나는 갈 곳이 있다. 비켜라. 하인들이 비웃었습니다. 힘이 세다고 우리를 무시해? 아무리 힘이 세도 혼자서 20명을 어쩌겠어? 순순히 따라와. 안 그러면 내 마누라와 자식이 다친다. 하인 몇이 순이와 복동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연들도 잡아. 인질로 삼아. 그 순간 돌쇠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온화하던 눈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내 가족에게 손대지 마라. 돌쇠가 움직였습니다. 번개같이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순이에게 다가가던 하인이 날아갔습니다. 복동이를 잡으려던 하인도 날아갔습니다. 돌쇠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밀쳤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너무 세서 하인들은 정신을 잃고 나뒹굴었습니다. 남은 하인들이 덤벼들었습니다. 몽둥이를 휘두르며 돌쇠를 공격했습니다. 돌쇠는 맨손으로 막았습니다. 몽둥이가 돌쇠의 팔에 부딪히면 부러졌습니다. 돌쇠가 밀면 하인들이 날아갔습니다. 순식간에 20명의 하인이 모두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돌쇠가 남은 하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아가서 민대감에게 전해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나타나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인들은 기어서 도망쳤습니다.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돌쇠는 가족을 데리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산을 넘고 고개를 넘고 며칠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드디어 다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석굴에서 100리나 떨어진 마을이었습니다. 아무도 돌쇠를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돌쇠는 이 마을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헛간에서 자고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순이는 삿바느질을 했습니다. 복동이는 나무를 해다 팔았습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일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돌쇠 가족은 새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집도 마련하고 작은 밭도 장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돌쇠 가족을 받아들였습니다. 힘이 세고 성격이 좋고 남을 잘 돕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새 마을에서는 힘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민대감도 없고 자신을 탐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힘을 좋은 일에 썼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주고 집을 지어주고 우물을 파주고 다리를 놓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고마워했습니다. 장사님, 장사님 하면서 존경했습니다. 복동이도 자랐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마음도 착했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고 남을 배려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마을에서 모범 청년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드디어 행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20여 명의 무사들이었습니다. 칼을 차고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민대감이었습니다. 3년 만에 민대감이 돌쇠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전국을 뒤져 돌쇠의 행방을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민대감이 비웃었습니다. 돌쇠, 내가 어딜 간들 내가 못 찾겠냐? 3년이나 걸렸지만 결국 찾았다. 이제 끝이야. 돌쇠는 가족을 등 뒤에 세우고 민대감 앞에 섰습니다. 뭘 원하는 거요? 민대감이 말했습니다. 처음 제안은 아직 유효해. 내 호위무사가 되어라. 평생 나를 모시고 살아라. 그러면 내 가족은 살려주마.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소. 죽여도 실소. 민대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 아버지도 그랬거든. 끝까지 거부하다가 결국 죽었지. 아버지에게 들었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없었지. 어머니에게 들었겠군. 돌쇠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내 놈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였지. 민대감이 웃었습니다. 맞아.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게 했지. 종주살해죄로 처형시켰지. 그리고 나는 내 어머니와 너를 평생 감시했어. 내가 아버지를 닮아 힘이 셀 것 같아서.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군.
돌쇠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민대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야. 내 밑으로 들어와라. 안 그러면 내 아내와 자식을 죽인다. 내 앞에서 죽인다. 그래도 안 되겠으면 이 마을 사람들도 다 죽인다. 어때 선택해.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민대감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한 대만 쳐도 저놈은 죽습니다. 그러나 무사가 20명이었습니다. 자신은 이길 수 있었지만 그 사이에 가족이 다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15살이 된 아들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도 싸우겠습니다. 돌쇠가 아들을 말리려 했습니다. 복동아, 물러서 있어라. 복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힘이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처럼 장사입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민대감이 비웃었습니다. 아들도 장사야? 이거 재미있군. 부자 장사라. 좋아, 다 잡아. 아들도 쓸모가 있겠어. 무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돌쇠와 복동이가 움직였습니다. 부자가 힘을 합쳐 싸웠습니다. 아버지가 셋을 쓰러뜨리면 아들이 둘을 쓰러뜨렸습니다. 칼이 날아와도 맨손으로 막았습니다. 창이 찔러와도 피하거나 잡아 꺾었습니다. 부자의 움직임은 완벽하게 호흡이 맞았습니다. 마치 오래 연습한 것처럼. 순식간에 무사 10명이 쓰러졌습니다. 남은 무사들이 두려움에 떨며 물러섰습니다. 민대감이 화가 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덤벼. 다 덤벼. 무사들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돌쇠와 복동이 앞에서 무사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명의 무사가 모두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대감만 남았습니다. 민대감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돌쇠가 민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죽였지. 그리고 너는 평생 나를 괴롭혔지. 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괴롭혔지. 내 밭을 빼앗고 나를 종처럼 부리고 때리고 욕하고. 그래도 나는 참았어. 어머니가 참으라고 하셨으니까. 힘을 쓰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민대감이 벌벌 떨었습니다. 살려줘.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돌쇠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순이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멈춰요. 돌쇠가 멈췄습니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가 다가와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죽이지 마세요. 죽이면 당신이 죄인이 돼요. 아버지처럼. 양반을 죽이면 사형이에요. 그러면 저와 복동이는 어떻게 해요? 돌쇠는 떨리는 손을 내렸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대감을 죽이면 자신도 죽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양반을 죽인 죄는 면할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민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살려주마.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가족 근처에도 오지 마라. 이 마을 근처에도 오지 마라. 만약 또 나타나면 그때는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민대감은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다시는 안 올게. 절대 안 올게. 민대감은 쓰러진 무사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비틀거리며 산을 넘어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여 눈물이 났습니다. 순이가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참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잘했어요. 복동이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대단해요. 저도 아버지처럼 될게요.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 될게요. 돌쇠는 가족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 후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대감은 도망치다가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며칠을 헤매다가 산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시체가 발견된 것은 한 달 후였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평생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해친 자의 최후였습니다. 민대감이 죽자 그가 빼앗았던 것들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돌쇠네 밭도 돌아왔습니다. 석굴 마을의 땅들도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돌쇠는 석굴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마을로.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환영했습니다. 예전에 돌쇠를 피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돌쇠는 웃으며 용서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오. 이제 함께 잘 삽시다. 돌쇠는 마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힘이 세고 마음이 착하고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돌쇠에게 의논했습니다. 돌쇠는 힘으로 해결할 일은 힘으로, 지혜로 해결할 일은 지혜로 도왔습니다. 복동이는 아버지를 닮아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장가를 들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도 힘이 장사였습니다. 대대로 장사의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약한 사람을 돕는 데 썼습니다. 마을을 지키는 데 썼습니다. 돌쇠는 오래오래 살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순이도 오래 살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묻혔습니다. 돌쇠의 부모 무덤 옆에.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그 무덤에 와서 절을 올렸습니다. 장사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잘 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세요.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돌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평생 힘을 숨기고 살다가 아내를 구하기 위해 힘을 드러낸 남자. 원수의 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았던 남자.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남자. 그리고 힘을 좋은 일에 쓰며 존경받다가 떠난 남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힘은 숨길 것이 아니라고. 힘은 약한 자를 돕는 데 쓰는 것이라고. 힘이 세면서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화가 나도 참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것이라고. 돌쇠는 평생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남을 해치는 데 쓰면 민대감처럼 됩니다. 결국 비참하게 끝납니다. 남을 돕는 데 쓰면 돌쇠처럼 됩니다. 존경받고 기억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을 누구를 위해 쓰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만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남도 돕고 있는가? 남을 돕는 데 쓰면 반드시 복이 돌아옵니다. 돌쇠처럼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숨기고 있는 재능이나 힘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댓글로 들려주십시오. 저도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